번째 시간에는 그 실제적인 그 대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도 좋으시고 또 어떤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의 소개를 드리면 우리 장환익 선교사님 나오셨고요. 김영섭 선교사님, 우리 장환익 선교사님은 합동 측 다 조금씩 본인의 배경이 다르게 일부러 모셨습니다. 우리 대신 측의 김영섭 목사님, 또 기장, 또 아니면 바울 선교회 한도수 선교사님, 우리 GP와 또 국제 우리 아마라든지 이런데 많은 관련이 있으신 우리 조영중 선교사님 모셔서 아주 국제적인 사례도 그렇고 실제적인 교단 안의 사례도 그렇고 아니면 그 국가 안에서 있었던 어떤 사례도 그렇고, 그 보신 쪽으로 그 사례를 본인이 하시지 않았어도 아시는 만큼이라도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이 좀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 선교사님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님 먼저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한도수입니다. 저는 기장 목사지만 선교 활동은 바울 선교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바울 선교의 선교 활동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우리 바울 선교회 그 본부장으로 또 지내면서 한 9년 동안 한국 교회 교단과 선교단체 함께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동원 전략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방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KWMA가 있죠. 교단과 선교단체의 어떤 협의회입니다. 한정국 선교사님이 지금 계시고, 제가 활동할 때는 강승삼 선교사님이 그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이제 이 KWMA에서 하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매년 11월 달이면 하는 그 한선지포라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지도자 모임이 있어요. 1박 2일 정도로 하는데, 그때도 보면 강사로 오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냥 강사로 와서 말씀하러 가버려요. 결국 남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선교단체나 교단의 실무자들만 남아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각 단체에 적어도 대표들이 와야 되는데 뭐 총무나 간사급들이 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들이 만들어질지라도 이것이 정말 교회까지 실적으로 이렇게 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계속 지금까지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년마다 4년이 되나 2년 여기에 이제 그 엔코위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아주 지난번에는 이제 자선교 신학이라든가 자선교 신학 이런 것들을 지난번 논의했는데, 이 논의할 때도 거의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에 그러한 분들이로 거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 교회에까지 파급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발리에서 우리 KWMF 전략회의를 할 때는 강사들 하고 갈 사람은 우리 뽑지 말자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한 30분을 했을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만 우리가 하자 해서 그때는 정말 함께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강의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자기 강의만 가니까 사실 여기 논의되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원이라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울 선교회를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제 8개월마다 한 번씩 선교사 후보생들을 뽑는데 한 번도 공친 일이 없고 지금도 선교사 후보생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적어졌다, 뭐 그것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8개월마다 후보생들은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그 동원은 뭐 회지를 통해서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대체로 우리 선교 단체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건실하고 선교사 어떤 그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있다면 이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동원에서도 그 선교 단체라든가 교단이 선교사를 잘 이렇게 케어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되면 또 이것도 동원도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GP 선교회를 또 섬기고 있는 조용중 선교사입니다. 저희 GP 선교회도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보니까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에서 밀어주는 선교사님들의 허입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체적인 선교사 숫자는 그렇게 줄지는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7개국에 375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그 경향을 보면은 예전보다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상당히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저희 선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단체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미주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기 때문에 미주 출신 선교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출신 선교사님들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숫자가 비율적으로 한 3대 1 정도, 한국 출신이 3, 우리 미주 출신이 한 1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선교사들의 동원과 이런 면에서는 크게 줄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고민은 왜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숫자보다 시니어가 비율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가 하는 것이 지금 고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님들 리크루트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한국은 한국대로 미주에서는 미주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주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사실 거의 뭐 좀 나오는 숫자가 많이 더 줄어드는 최근의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뭐 좀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사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많다.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고 야 나도 저 선교사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선교사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반성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점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는 문제점은 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경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 시대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니네들이 1년 아주 우습게 여기는데 젊은이들이 자기 삶의 1년을 들여서 선교지 가겠다고 하는 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케이트 윌리엄스 모임에서도 뭐 그 대회 참석하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굉장히 좀 잘못하면 비하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풀타임 선교사가 선교 대회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선교대에 참석하는 게 헌신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게 바로 선교 동원의 큰 장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교단 선교 국제본부장 맡고 있는 김영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구 대신과 구 백석이 합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세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 교단 합쳐서 약 선교사님들 한 900여 명, 그래서 지금 세 판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선교 동원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나이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요사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실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입 선교사도 선교의 대상이다, 이런 단어가 있을 정도로 사명감이나 열정이 상당히 예전보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동원을 그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희 선교부에서도 우리 그 회장님하고 계속 이런 문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해답은 MK에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청년회가 다 죽어갑니다. 동원될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들 기독교 분포가 3%라고 합니다. 걔들이 10년 후에는 1%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MK들을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동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합동교단의 장완익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 동원 또 후보생 발굴에 대해서 캄보디아라는 필드라는 측면,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라는 측면 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캄보디아라는 필드는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아마 가장 많은 선교사 또는 가장 많은 선교팀이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10년 사이에 400~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반응도 있지만, 실제 캄보디아 현장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오는 단기팀과 또 많은 선교의 어떤 그 열기들, 후원들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과 충분하게 매치를 할 수 있는 사전 어떤 접촉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면이 많아서 그런지, 또는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래 많이 왔는데, 최근 또 2~3년 동안에는 또 싹 사라졌어요. 그 심지어는 여름에 여러 팀들을 맡아서 일정 짜기 힘들 정도인데, 최근 2~3년 사이에는 거꾸로 한두 팀도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파송교회나 후원교회나 단기선교 후보 지원자들보다는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기선교사인 우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구나. 어떤 기류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더 심하게 말하면 유행을 따라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장 적합하고도 성경적인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따른 도움을 요청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무게중심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면 북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라든지 우리를 파송한 한국교회까지도 정말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더 넓은 안목으로, 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더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먼저 충분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를 보낸 또 한국교회, 특히 그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경우를 보면 역시 한 2~3년 전 교단으로부터 계속해서 SOS를 받습니다. 지금 선교 후보생이 급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선배 선교사들도 그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맞춤형 선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GM에서 본부에 가보면 2020년까지 몇 명 목표, 그런데 저는 한쪽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한국 선교의 힘든 면들을 보고 아까도 우리 그 크림 얘기하고 문사절청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진검승부를 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는데 이렇게 힘들 때 사실은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타이밍이 한편으로는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방법적인 면으로 애를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계실 것이다. 그리고 원인도 밝혀내고 할 수만 있어 우리의 잘못을 정말 도려내서라도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거를 또 한 번에 어떤 이렇게 저는 그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일인데 빨간 약 발라주면서 그냥 기도하고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수술할 부분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역시 이런 일에 있어서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도 현장에서부터 나와야 되지 누군가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 동원 또는 젊은 선교사들의 발굴은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정말 우리가 2년 전에도 발리에서 그런 일을 부러졌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현장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밑바탕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 두 질문을 한 질문으로 다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례, 또 우리 앉아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계속 초점을 맞춰주시는 거는 우리 앞에 패널들이 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한번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본부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에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가 네네네 4시까지는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패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되고 전체적인 건데 제가 한 400여 차례 해외 선교를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캄보디아에도 선교사들끼리 한 번에 몰려가다 보니까 싸움박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그 강승삼 이사장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인터콥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꼭 오래된 선교사님들을 비판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요소에서 선교사님들이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막아주시는 일들을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려고. 네, 또 다른 분 사례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동원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 사례가 될지 저희 교회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도 한국 교회에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24년 동안에 자체적으로 교회를 120평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서 지금 자립하는 교회고요. 내년에 장로 두리를 세우고 목사 두리를 세워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딸이 지금 이제 사위가 총신대학원 졸업반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희 딸은 러시아어를 완전히 현지인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대회를 처음 와가지고 느낀 게 러시아에 선교사로 남아라 해야 되겠다. 아들은 지금 이제 아빠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아빠를 좀 스포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 지역에 삼성 파견을 와서 지금 이제 아빠를 협력할 수 있는 현지인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외부에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팀을 오면 그들이 저희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오히려 저희들이 주님 섬기듯이 잘 섬겨서 보냅니다. 잘 대접해서 보내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잘 섬겨서 이렇게 보내지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가 아니라 저희들은 영하 41도까지 내려가고 8개월을 난방을 해야 되는데요. 새벽에 저희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직접 제가 찾아가서 성도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녁에 지금 현지일 사역자들을 신학교를 마쳤지만 저녁에 같이 함께 2시간 이상씩 엎드려 기도합니다. 선교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서 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우리가 한번 자립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의 마음과 의식들만 있다면 아무리 지역이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저희들이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 사례는 받지 않고 우리 현지인들 모두 다 사례를 주고 교회도 지금 9군데를 저희들이 네, 동원 사례에 대해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교회들은 다들 한국에서 큰 대형 교회들이 와서 100만 불씩 교회를 다 지어줘요. 예, 선교사님 동원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지금 네. 제 얘기예요. 예, 그럼 그 동원- 본론으로 이제 시간이 예. 없어서 본론으로 말씀해 저희 주세요. 교회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원을 미안합니다. 예, 동원이 아니고 네. 예, 우리 그러면 두 분만 말씀하시고 우리 남우수 선교사님하고 최강규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PM 남후수입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사 자원 동원 혹은 발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것은 F1 선교사, 또 그 영어라서 외손자 선교사를 발굴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즘 한국에 월남 신부들이 많고요. 또 필리핀에서 온 신부들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신부들이 많은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아주 이렇게 거리가 먼 이 잡종 일세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이에 1세들이요 7대3으로 비율로 우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베트남 신부 가정의 아이가 보통 한국 신랑들은 약간 좀 띨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 그 아이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필리핀 신부하고 한국 총각하고 중매를 해서 했는데 걔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잘 키우면은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잘 케어를 해서 그 엄마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김치 담그는 거 한국 생활을 잘 이렇게 교회가 지원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친정이 그 엄마들이 자기 친정에 얘기할 때에 엄마 나는 여기 오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회가 우리를 잘 돌봐줘서 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친정 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이 열리게 돼요. 마음 문이 벌써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친정 쪽에서 볼 때에 외손자가 커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면은 그쪽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에 고발 안 합니다. 자기 외손자인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길러서 우리가 외손자 선교사 혹은 F1 선교사로 만들면은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강규 선교사님.
저도 금방에 러시아 박성규 사님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GMP 1호로 파송을 받을 때 가서 2000년까지 한 40명의 선교사를 한국 선교 파송 지역으로 개척을 하고 보냄을 받았는데 첫 케이스에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질려서 한국 선교사는 안 받기로 하고 현지인들을 키워서 교육자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 선교사를 불러드릴 필요를 못 느껴서 안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불충을 했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동원 사역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안 될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미국 교회가 우리의 선생이었는데 미국 교회 어차피 우리가 배웠으니까 미국 교회도 선교 동원이 안 될 때는 그들이 한 방법은 단기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 중에 헌신자들이 나서 선교에 나갔거든요. 저희도 단기 선교팀이 그전에 40일씩 할 때는 그 중에서 매년 헌신자들이 나와서 중국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GP로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단기 선교가 하나의 그 미션 출입이 돼서 이번에는 도미니카 구경 가고 다음에는 좀 아르헨티나 구경 가고 이렇게 구경 삼아서 다니다 보니까 훈련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기왕에 단기 선교도 하실 바에는 이걸 좀 훈련 차원에서 해서 필드에 오면 아무래도 훈련하기 좋죠. 그래서 그냥 며칠 왔다 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 하듯 미니멈 3주 이상씩 와서 필드에서 있으면 훈련받고 거기서 헌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단기 선교 운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하고 개선하고 단기 선교 운동을 이용하면은 헌신자를 발굴하는데 제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말씀씩 마무리로 결론으로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한 말씀씩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한인들의 이제 그 동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더 좀 확장한다면 선교지에서 바로 선교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된 사람을 선교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선교 자원으로 봐서 그들을 훈련해서 또 소명자가 있으면 선교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브라질 현지인들을 훈련해 가지고 40명을 15개국에 보냈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지금 25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바로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에서 선교에 도전해 가지고 거기에 소명받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보내는 일,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 부흥하지 않고 그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 말씀 앞에 선교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발굴해서 선교사로 훈련해서 보내는 그런 동원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요즘 이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미션 플랜팅에 대한 선교 현지에서 그들이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미션 플랜팅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선교사님들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 자체적으로도 끊임없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선교사들 동원에 저는 미주 쪽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주의 젊은이들의 그 추세가 자기 직장도 2년 이상을 오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2년 되면은 직장을 계속 바꾸는 이런 추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주 출신의 젊은이들이 1년 선교제에 가고 있다고 하는 것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년을 장기 선교사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방안을 연구하고 그들을 아주 선교의 역군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출신의 선교사들의 차별을 그만둬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나와야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목회자 선교사만 동원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늘어날 터인데 이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에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동원을 한국에서만 할 어떤 그런 우리 생각들 좀 고치고 현재 나가 있는 분들 가운데 한 그룹이 뭐냐면 한인교회입니다. 해외 한인교회. 이 해외 한인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이 클래스입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자동으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해외 한인교회를 전초 기조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로 인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선교사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아랍 지역에서는 유럽으로 많은 난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랍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 운동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삼고 아랍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그쪽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협력해서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말씀하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선교 동력화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LMTC라는 단기 선교 훈련원이 한국에 있는데 같은 개념으로 OMTC라고 해서 오버시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푸놈펜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교단에 속한 이런 이제 담임 목사님 또는 선교사 연락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총신 안에 또 단기 선교 훈련원을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인 역시 그런 것들을 정말 없애가지고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역시 가장 키포인트는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상황과 특별히 위기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선교사 안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지, 거주하고 있는 장기 선교사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데서 도움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네트워크, 이번에 모였던 MF 대회도 그렇고 MC 대회도 그렇고 이런 모임까지도 그런 일에 적극 동력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저희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선교사 동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 이 사람 선교사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선교사 동원,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선교사로 구분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선교적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로 동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요, 한국에 지금 선교사들을 리크루트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 있는 국제개발단체에서 인턴십을 모집한다든지 거기에서 사람을 찾으면 20대 1, 30대 1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국제개발이나 뭐 ODA 이런 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전통적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비를 모금하고 나간다는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국제 단체나 아니면 국제에 나가서 그런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들을 선교적인 크리스찬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어서 지금 생각이 났어요. 평신도들이 선교지 가지만 거기에 있는 목사 선교사들의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선교사 협의회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사실 남미와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다시 돌아오고 신학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것이 되거든요. 여기는 25년 이상 된 우리 시니어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 일을 철폐 정말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가는데 평촌들 우리가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만의 선교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교단들 이런 데가 많이 그려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꼭 우리 평신도들이 들어오면 정말 환영하고 오히려 잘 섬겨줄 때 그러한 평신도 선교사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것이 어쩌면 동원의 큰 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안 된 데는 우리가 하자. 예. 예. 그 점에 이제 정정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그 구체적인 실례이기 때문에 또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나가면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대사로 파견되는 분을 한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직접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선교사적인 마인드 아주 그게 굉장히 강해요. 한국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나가신 분이 선교지에 나갈 때 나는 정말 하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체적 그 실례로 그분이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분들은 선교사감이잖아요.